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다단계에 또 빠지게 돼요. 외교부에 들어가서 제가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꿈이 컸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너무 출세 위주고 특정한 이제 어떤 출세 코스가 아니면은 그 멸시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고, 뭔가 정말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러면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죠. 어렸을 때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떠올려 봤더니 아마 조선시대 같아요. 이제 호위무사고,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하자면 고위 관리였던 거죠. 근데 반대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밤에 제가 뒤에서 이제 칼로 베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정규 소장님은 원래 외교관 출신이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심리치료사를 하게 되신 건가요? 92년도에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교부에 들어가서 제가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꿈이 컸죠. 그러니까 멋진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몇 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관료주의 환경이 저하고 너무 많이 안 맞더라고요. 출세 위주의 문화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좀 창의적인 거, 그리고 또 내 생각을 계속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진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업에 대한 이제 시도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 같은 걸 꿈꿨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배경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이라는 당시에 굉장히 뜨고 있던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이제 발견하고 거기에 심취를 하게 되죠. 그때 강사 과정을 이제 몇백만 원짜리 고급 과정을 들으면서 강사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죠. 강사에 뛰어들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히 외교관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강사라는 직업을 들어가서 경제적인 걸 꾸려갈 수 있을까? 이런 데는 확신이 없고, 그러면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우울증인지를 몰랐어요. 왜 갑자기 내가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잠이 많이 오고 계속 우울한 생각이 들고 자책이 들고, 어떤 때는 이제 죽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우울증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서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어쨌든 이제 빨리 나아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항울제, 약물도 먹고 또 이제 정신과 의사의 지속적인 상담을 받게 되죠. 우울증 치료로 1,760만 원 쓰셨다고 했어요. 원래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항울제를 처음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원래 항울제를 먹으면 1, 2주 정도 만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안정감이 높아지고 우울한 생각도 많이 줄어들고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정신과에서 하는 이제 의사들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조언을 해주고, 이 정도에 사실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도 거의 들어주는 위주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다단계에 또 빠지게 돼요. 불법 다단계는 아니었고 합법적인 회사였는데, 어쨌든 제가 그 다단계에 좀 심취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거의 한 10년 동안을 진로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면 굉장히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너무 출세 위주고 특정한 이제 어떤 출세 코스가 아니면은 그 멸시당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고, 뭔가 정말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일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또 최면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 당시에만 해도 TV에 이제 최면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레드선 하면서 최면 같은 걸 많이 보여주는 또 시기였기도 했거든요. 전생, 퇴행, 빙의 뭐 이런 책들도 그 당시에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시는 이제 정신과 의사분 또 찾아가가지고 최면을 받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최면이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최면 상태가 완전히 의식이 없거나 몽롱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약간 이제 이완을 시켜서 나른한 상태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봐요.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직업은 뭡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결국 이제 제가 스토리를 이제 약간 떠올린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나 저희 누나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떠올려 봤더니 아마 조선시대 같아요. 이제 호위무사고,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하자면 고위 관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호위무사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늘 이제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가난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반대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밤에 제가 뒤에서 이제 칼로 베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뭐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흥미 스토리죠. 근데 옆에서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이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지 그게 너무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면 좋은데 사실 또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보통의 이런 최면 치료는 사실 과거의 괴로운 기억들을 떠올려서 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막 괴롭혔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복수를 한다든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하고 화해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약간 떠올려서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미화를 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 경험상 별 효과가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최면을 잘 빠지지도 않고 그 최면 치료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몸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봐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많이 들게 되고 또 한방 치료 이런 것도 사실 오랫동안 받았고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받았고 또 뭐 뇌호흡이라든지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마음 공부 같은 형태로 제가 시크릿을 만나가지고 명상이라든지 생각 씨앗 찾기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그 기억들을 떠올려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해봤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병이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다가 EFT라는 걸 처음 만나게 되죠. 시크릿이라는 이제 동영상 심취를 하게 돼가지고 론다 번의 시크릿 책과 이제 동영상에 한때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EFT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EFT를 찾아보니까 손날을 두드리고 또 경락을 두드리면서 뭐 어떤 증상을 말을 하고 이런 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공식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굉장히 우울한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따라를 해봤더니 갑자기 이런 우울이 확 달아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됐죠. 근데 그게 약간 일시적이었어요. 하루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EFT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가르치는 협회 같은 데 있어서 제가 가서 이제 또 배우기도 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경락을 두드려주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원래 EFT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기법이에요. 제가 이제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제 유튜브에 국내에서 제일 많은 13만 조회수를 갖고 있는데 사실 만성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탐구를 하다 보니까 무의식의 이제 AK 오링 테스트라는 걸 또 만나게 되죠. AK 기법. 그래서 이 AK는 원래 이제 미국의 조지 구다트라는 박사라는 분이 창시한 기법인데 이게 전 세계로 많이 확산돼 있죠. 어쨌든 이걸 만나가지고 제가 무의식에 몇 개의 트라우마가 있는지 이걸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게 돼요. 오링 테스트라는 게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는 응용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제 무의식에 있는 트라우마의 개수를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개수에 따라서 이제 계속 제가 제 무의식에 있는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서 계속 이제 EFT로 해소하는 작업을 해 나가게 되죠. 결국은 제가 2008년도 말 정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트라우마 제로 무의식에 쌓인 150개에서 200개의 트라우마를 모두 해소했다는 거를 이제 오링 테스트나 제 경험상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저처럼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다양한 부정적 심리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역시 이제 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외교부를 나오게 됐죠.